이번 시간에는 챕터 10 서술 통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SPSS를 쓰고 있는데 그 SAS-도 있어요. 그거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통계 분석 범위가 더 넓고 또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SPSS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대학과 미국의 여론조사 센터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고 통계나 전산의 지식이 적어도 비교적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대부분 SPSS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SPSS를 사용해서 통계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원 변수의 서술 통계인데 자료를 가공해서 얻는 서술적 지수를 statistic, 통계량이라고 하고 여기에 평균, 분산,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사분위수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자료를 가공해서 구한 지수의 값, 즉 숫자를 통계 값이라고 하죠. 자, 서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관찰과 측정으로 얻어진 자료를 서술하고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평균과 백분율입니다.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관찰값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으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배열한 뒤 각 수치가 나타난 횟수를 세어서 표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료를 가장 낮은 값에서 높은 값의 순으로 배열해서 각 점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는 건데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의 대화 상자를 열고 빈도 분석 대화 상자에서 도표를 클릭하면 도표 유형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바 차트, 막대 도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이, 원도표,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명목 변수인 경우에는 막대 도표나 원도표를 선택하고 도표와 값의 빈도나 퍼센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일종의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그림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면 자료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의 수가 방대한 경우에 그림이 표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죠. 이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프, 히스토그램과 그 다음에 도수, 다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는 첫 번째가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 SPSS를 이용해서 막대 도표를 만약에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옆에 있는 것은 frequency,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나오는 거죠. 막대 그래프는 변수 간의 비교가 주 목적이면서 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 범주의 점유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수평 X축에는 각 범주의 값을 적고 Y축에는 frequency나 퍼센트를 적어서 각 범주의 빈도를 막대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막대의 이 폭은 동일하고 대개 시작하는 점을 0점으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빈도가 여기에 1, 2, 3으로 되어 있고 20, 30, 40대 되어 있죠. 그래서 빈도가 168, 35, 8,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 퍼센트를 더하면은 79에서 16을 더하면 이제 96점이, 그 다음에 이 96점이하고 3.8을 더하면 이제 100.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누적 퍼센트. 도수 분포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 그래프라는 것은 원의 면적을 이용해서 측정 값의 크기를 표시하는 도표입니다. 전체 중 일부를 표시하기에는 좋은 도표이지만 한 원을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경우에는 작은 부분에서는 면적의 크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두 집단의 비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로 명목형으로 측정된 자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는 계급 구간을, 세로축에는 도수나 상대 도수를 막대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막대 그래프와 다른 점은 뭘까요? 막대들이 서로 붙어 있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수 다각형이라고 해서 히스토그램은 시각적으로 도수 분포표나 상대 도수 분포표보다 자료의 특징이나 분포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막대의 높이보다는 면적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계급 구간의 폭이 다른 경우에는 자료의 특징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계급의 중앙값에 도수나 상대 도수 값을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다각형 형태로 나타난 그래프가 도수 다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에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 그래프예요.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나 시간 변화에 따른 빈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이제 표시할 때 꺾은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죠. 만약에 만족도를 분기별로 반복 측정한 것, 그래서 만족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 도표의 편집인데, 도표 편집을 위해서는 SPSS에서 뷰어의 창에 해당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자료의 분포, 주로 연속 변수의 자료를 요약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료 요약에 사용되는 수치가 대표값, 산포도, 분포 형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포의 모양, 외도, 스퀘어니스, 그 다음에 첨도, 커토시스를 보는데, 분포의 모양을 보고 대칭인지 뾰족한지 평평한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봉우리가 하나인지 그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퀘어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포의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을 보는 거고, 커토시스는 자료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음의 외도, 이것을 부적 외도라고 하죠. 스퀘어니스가 0보다 어떻게 더 0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적 외도는 스퀘어니스가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외도를 0으로 했을 때에 외도가 0보다 작으면은 부적 외도가 표시되는 거고, 만약에 외도가 0보다 크면은 정적 외도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외도, 부적 외도인 경우에는 자료가 왼쪽으로 낀
긴 꼬리 분포, 작은 값수로 꼬리가 긴 분포이고 0인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었죠. 그 다음에 양의 외도일 경우, 그러니까 스퀘어네스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오른쪽 값, 큰 값 쪽으로 긴 꼬리 분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음의 첨도라고 해갖고 첨도는 그 교재를 보시면은요, 음의 첨도, 커토시스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료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완만한 봉우리, 만약에 0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와 같은 봉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의 첨도,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급첨이라고 해요. 자료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뾰족한 봉우리를 가진 자료의 형태이고, 만약에 K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음의 첨도가 되어서 완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분포의 형태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가 있는데, 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최빈값과 중앙값, 평균값이 모두 같은 종 모양의 대칭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시 모집단의 분포를 대부분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통계 이론에서 중요하죠. 이론적으로 표본의 수가, 이게 n이 넘버의 약자거든요. 30보다 크면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표본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모든 표본의 표본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G 분포라고 해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정규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분포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값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에서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여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 정규 분포 확인 방법을 보면은 정규 분포의 모수, 평균 뮤라고 하죠. 분산 시그마 2로 정규 분포의 모양은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평균은 모아지는 형태, 그 다음에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퍼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2인 정규 확률 분포는 X바에서 N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A와 B, 그 다음에 C가 있죠. 표준 정규 분포의 형태예요. 그러면은 아래 보세요. 자, 뮤가 0이고 분산이 1일 경우에 여기에 0부터 1까지의 면적은 0.3413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제 뮤1이, 그러니까 뮤1의 평균이 55, 분산이 5일 경우에 여기도 면적이 0.3413, 이쪽도 면적이 0.3413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표준 정규 분포의 그 0에서 1까지의 면적은 0.341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그 다음에 이제 분포의 위치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 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료의 합을 표본수로 나눈 값이에요. 일반적으로 연속 변수의 중심 경향성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 중앙값, 순위의 개념으로 전체 자료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료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값, 명목 변수의 중심 경향성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다음의 예에서는 관찰값이 2번 관찰된 번호가 3이죠. 그러니까 3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값입니다. 최빈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isp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각 측정값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variance,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분산과 같이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표준 편차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와 같은 연속 변수에서만 계산을 하고요. 약자는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표기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시할 때에는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로 표시를 하죠. 표준 편차는 측정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사례수로 나누어 다시 루트 제곱근을 구한 것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죠. 자,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이 다른 두 정규 분포의 그림이고요.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른 세 가지의 정규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틸 레인지라고 해서 쿼타일 레인지 4분위 범위라고 하는데 1 4분위 수하고 3 4분위 수의 차로 정의되는 통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전체를 4등분한 값이에요. 1 4분위 수는 25%, 4분의 1지죠. 2 4분위 수는 50%의 값이죠. 4분의 2 중위수를 말하고요. 3 4분위 수는 4분의 3 지점 75%의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의 수준과 서술 통계를 보면 등간 혹은 비율 척도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선택을 하고 자료의 형태가 좌우 대칭형이 아닌 중위수를 대표값으로 사용을 하죠. 명목 척도의 대표값은 최빈값, 서열 척도는 중앙값, 등간과 비율 척도는 평균을 사용을 하죠. 삼포도의 명목 척도는 도수가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 그 다음에 서열 척도에서는 범위나 사분위 범위, 등간이나 비율 척도에서는 표준 편차를 삼포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 통계의 두 번째가 이원 변수의 서술 통계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요약을 이원 변수의 서술 통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분할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할표는 두 개의 변수로 된 2차원의 도수 분포표로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분할표라고 하는 것은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 정도와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크로스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스플레이, 바 차트를 선택하면 교육 정도를 로, 행으로 집어넣고 종교를 열, 컬럼으로 이동시켜서
통계량 statistics를 누르고 이럴 때는 이제 카이 제곱 이렇게 되면은 카이 제곱이 떠요. 그러면 카이 제곱 그 다음에 계속 continue를 계속 클릭을 하면은 SPSS를 이용한 교차 분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빈도 옵션에 대한 설명, observed, 그 다음에 expected. 그러면 count, percentage, residual, 잔차라고 하거든요. 이 residual이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빈도란 행변수와 열변수가 서로 독립된 상태일 때 실제로 관측된 응답수와 기대된 응답수를 말하고 표 10-3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의 옵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관측 빈도, 실제로 관측된 응답수가 observed, expected는 기대 빈도, 기대된 응답수예요. row라고 하는 것은 행의 퍼센트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이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열의 퍼센트 값은 column, 합의 퍼센트 값을 추가하면 이제 토탈로 표시가 됩니다. 잔차, residual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과 기대값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케이스 프로세싱 서머리라고 해갖고 크로스 그 테이블 교차 분석해서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종교와 교육과 그 종교의 상관관계를 크로스 테이블로 만든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상관관계예요. 두 개의 변수가 모두 연속적도로 측정된 변수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는 연속 변수에서 사용하고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는 설 측정에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서 그 산점도가 있는데 두 변수의 측정값을 x와 y 좌표의 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독립변수는 x축에 또 종속변수는 y축에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산점도라고 하는데 산점도는 두 변수의 상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상관계수예요. 그러면 독립변수는 x축에, 종속변수는 y축에 표시를 하죠. 점들이 만약에 대각선을 이루면서 줄지어 있으면 선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는 변수 간에 이런 선형에 관한 강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값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에 있으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관계가 강하고 상관계수 그 값이 적을수록 상관계수가 약한 거죠. 그래서 만약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관계가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관계수 값이 0이에요. 그러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아주 높다라는 거고 상관관계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이고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이 적어지는 부적 관계 또는 역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아주 높은 거예요.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도 올라가면은 양적 관계, 그 다음에 한 변수값이 올라갈 때 다른 변수값이 낮아지면은 음적 관계 혹은 부적 관계, 역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상관관계의 범위가 0에서 플러스 1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플러스 1의 양의 상관관계이고,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이 증가하는 정적 관계, 양적 관계 또는 순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그 개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면 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변수의 특성과 그리고 측정의 정확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 생물학적 변수에서 상관계수 0.8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사회심리 변수들 간의 관계가 0.80으로 나타나면 관계는 매우 강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심리적 변수에서 0.5에서 0.7이면 그 관계가 강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스캐터, 이거는 이제 선형 관계이고 이건 스캐터죠. 강한 양적 관계죠. 강한 음적 관계, 약한 양적 관계, 약한 음적 관계. 이 좀 퍼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무관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관계 분석 결과 넘버수 n은 표본의 수예요. 536명인데 이거는 descriptive statistics로 나타난 거죠. 여기에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또 표본수 등의 간단한 기술 통계가 나와 있고, 다음으로 상관계수가 표가 나타나는 거죠. 상관계수 표에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값,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을 SIG significance, 그 다음에 표본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값 옆에 이렇게 별표 표시처럼 이게 표시가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규모가설이 기각되어야 표에 나타난 상관계수값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대기시간과 딜레이 타임, 대기시간과 환자 만족도의 변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105이고 그 significance, 유의 확률이 0.015로 나타나 상관계수값은 의미 있게 나타났지만 상관관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보면은 되죠. significance가 있다, 없다, 유의하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좀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